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1474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1474일차고요. 오늘 놓아버림이죠. 네, 놓아버림입니다. 놓아버림 책이 어, 만성울분, 화가 쌓여서 만성울분이 되어 있죠. 만성울분 편이고요. 오늘 173페이지예요. 위에서 다섯 번째 줄 나갈게요. 또한 감정을 포기하겠다는 자발성만으로도 분노가 소멸된다. 감정을 갖고 있는 그 감정이 있어요. 그럼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어떤 것을 내가 이제 느끼는지가 먼저 알아차려야 되는 것이 먼저 우선적인 거고, 알아차리고 나면 그 감정을 포기해야 된다 하는데, 에고가 감정인지라, 그죠? 에고는 감정이에요. 마음이, 감정이 있죠. 그래서 오랫동안 써왔던 그 감정을 포기하겠다는 자발성만으로도 분노가 소멸이 된대요. 근데 우리는 이제 여기서 포기하겠다 하고 하는 자발성, 이제 310의 그런 감정에 대한 그 에너지가 이렇게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발성으로 소멸이 된다. 분노가 더 나은 길을 찾을 것이며 더 이상 분노에 의존하지 않을 것이며 용기와 받아들임의 수준으로 올라가겠다는 결정의 총화가 자발성이다. 그러니까 요거 해야 될 것들이죠. 요것도 우리가 감정을 포기하겠다. 더 이상 분노에 의존하지 않겠다. 분노를 하면서 그걸 의존을 하는 거죠. 분노를 하면서 의존하는 거. 그래서 더 나은 길을 찾겠다. 용기와 받아들이는 수준으로 올라가겠다. 요거를 이제 결정해서 내가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정하고 포기하겠다라고 했을 때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다. 무술을 배우는 사람이라면 잘 알고 있듯이 분노는 무력함과 취약함을 드러내는 표시다. 무력함과 취약함을 드러내는 게 분노다. 그래서 분노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무기를 넘겨주는 것과 같다. 분노할 때는 상대방한테 무기를 넘겨주는 것 같다. 그 이유는 근육 테스트를 통해 알아볼 수 있다. 화난 사람은 근력이 이미 절반으로 줄기 때문에 이제 분노로 150으로 내려가 있는 상태면 근육 테스트 했을 때 벌써 절반으로 에너지가 줄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줄어져 있기 때문에 화난 사람은 어, 육박전에서 승리하는데 결정적인 타이밍을 놓치게 된다. 결정적인 타이밍에 내가 화가 나 있으면 그게 놓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회에서는 화를 잘 내는 성향도 남자다움이라고 보는 거죠. 성을 잘 내면 마초의 자질에 포함된다. 우리는 사람들이 자부심에 똘똘 뭉쳐, 자부심 175에 똘똘 뭉쳐 의기양양한 태도로 자기가 그 녀석에게 어떻게 호통을 쳤는지 이야기하는 것을 본다. 어떻게 호통을 쳤는지 이렇게 자문해 보자. 적이 왜 필요하지? 적이 왜 필요하지? 적 하나를 추가하지 않아도 우리 삶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들은 이미 충분하지 않나? 적이 없어도 부정적으로 삶에 영향을 주는 것에 충분하게 있다는 거죠. 게다가 모든 감정은 우주의 진동 에너지를 방출한다는 사실을 볼 때, 모든 감정, 생각, 감정, 느낌, 신념, 모든 것들이 에너지를 방출을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봤을 때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인 형태로 자신을 에워쌀 이유가 있을까? 안 그래도 부정적인 게 많은데 더 적이 필요하지 않다. 더 에워싼다 그런 거죠. 그래서 왜 굳이 그 사람들을 적으로 붙들어 놓으려고 내면에 적으로 붙들어 놓으려고 내면에 울분에 부정성을 대량으로 비축하는 것일까? 대량으로 비축해 놓은데요. 돈을 비축해 놔야 되는데 통장에 그쵸? 분노의 감정을 비축을 해 놓는 거예요. 자신의 경험을 되새겨 보면 한때 적으로 여겼던 사람들을
친구로 바꾸는 데 들어간 노력은 그 자체로 만족스러웠고, 나중에는 보상도 있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 그들은 나의 삶에 이득을 주었다. 우리는 인생이라는 책의 마지막 장에서 누가 친구가 될지 전혀 알지 못한다. 누가 친구가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누가 어떻게, 지금도 아직은 살고 있기 때문에 누가 친구가 될지는 모르는 것 같아요. 아직은 끝으로 간 거는 아니지만 그 여정 속에서, 아, 그렇구나. 꼭 진짜 평생 있을 것 같았는데 또 그렇지가 않고 또, 또 평생 도와줄 것 같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또 내가 평생 같이 뭔가 그랬던 것들이 살면서 그 초등학교 때 그렇잖아요. 진짜 얘 없으면 못 살 것 같았어. 근데 연락도 안 하고 어디서 사는지도 모르고. 살면서 계속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계속 이어져 가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내가 왜 부정적인 삶도 있는데 굳이 이렇게 적을 만들고 있다라는 거죠. 음, 적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왜 대량으로 감정도 비축해 놓고 근데 이 대량으로 비축해 놓고 적을 만들고 있는데 결국은 나중에는 보상도 있다. 보상도 있는데 삶에 이득을 주는 것이다. 삶의 이득이. 그래서 그 사람들을 저도 계속 그렇죠. 싫으니까 피하고, 싫어서 피하고, 싫으니까 안 보고 피하고, 안 보고 피하고, 안 보고 피하고 계속 그랬던 것 같아요. 계속 끊임없이 싫으면 안 보고 피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음, 뭐 그들이 떠나지 않는 다음엔 봐야 되는 거고. 그렇죠? 네, 그게 끊임없이 이 사업을 하면서도 그랬던 것 같아요. 끊임없이. 끊임없이 계속 뭔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지금 이 끊임없이 보기 싫어했던 것들이 결국은 내 안에서 내가 보기 싫은 것들이 있는 거잖아요. 내 안에 있는 것들. 근데 그거를 진정으로 인정하고 놓아야 되는데 그거를 진정으로 인정하고 놓는 그 시간이 이제 이렇게 탁 놔야 되는데 선생님 같이 탁 놓질 못하니까 그 놓는 그 시간이 들어가는 거죠. 그만큼 이제 좋아지기 싫은 게 무의식에 딸려 있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그냥 변하기 싫어하는 내가 또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들이 삶에 이득을 주고 보상도 있더라. 내가 싫어하는 만큼 싫어하는 부분이 내 안에 있는 거잖아요. 싫어하는 만큼 내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나를 인정을 할 때 보상이 또 주어지겠죠. 예, 그거는 이제 이론상 이해하면서 이론으로 듣는 거고, 그 내 안에 내 것을. 그러니까 삶에서 깨달음은 삶에 있다라고 해서 관상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특히 이 일은 더 그런 것 같아요. 계속 보고 내 안을 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하고 있는 일이 특히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마지막에 누가 친구가 될지는 전혀 모르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누가 친구가 될지, 모르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부당한 일 수집가가 되었음을 지각해야 된다. 부지불식간에 부당한 일 수집가가 되어 있대요. 부당한 일. 내가 왜 부당한 일을 하려고 하는지, 부당한 수집가. 모두가 다 똑같이 그런 것 같아요. 몰라서 각성이 안 돼서 그렇지, 부당한 일의 수집가가 되어 있다라는 거를 자각해야 된다. 그래서 부당한 일의 수집가인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그래, 그렇구나. 그래서 이렇구나. 이런 부분이 왜 걸리지, 또 왜 걸리지 보는 거예요. 아직 놓진 않았어요. 제가 왜 놓기는 싫어하는 것 같아요. 놓지는 않고, 근데 있는데, 부당한 일의 그 수집가로 계속, 제가 여태까지 이렇게 쭉 이어오면서 사업을 하면서도 사업을 한 지 24년 동안 있었던 일들도 이렇게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뭐 떠오르고, 뭐 지금 일어난 일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부당한 일을 수집을 하고 있구나. 그걸 또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데 놓아야죠. 예, 놓으면 또 변형이 일어나겠죠. 예, 이론으로 다 알아요. 이론으로는 다 알고 행해야 되는 거죠. 이제 수행을 하는 것만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참 이 책이 그동안에 배웠는 것을 더
그러니까 글자, 문장으로 해가지고 나타나서 이거를 이제 수행하는 것만 남아있다라는 걸 읽으면서 이제 더 이해가 더 되고 예, 수행을 해야 된다라는 거가 이제 더 코앞에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언론 보도는 이런 식의 만성 울분으로 가득 차 있다. 언론이 만성 울분으로 가득 차 있는 거야. 만성 울분으로 가득 차 있다.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막, 그쵸. 촛불 행진하고, 막, 촛불이 막, 엄청나게 서울은 막, 여기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안 보여서 그렇지 어마어마한 것 같더라고요. 촛불 행진을 하면서 그냥 하는 울분이 국민들의 그 속안에 있었던 울분을 너무도 자극을 잘해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나랑 비슷하니까 찍었어. 찍어놓고 또 보니까 속안에 있던 울분들이 그냥 막 올라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제 관계에서 볼 수 있는 부당한 일 수집은 다른 국가를 잘못된 것으로 모는 것이 주목적이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부당한 일 수집을 정상적인 일로 믿도록 프로그램이 되어 있다. 이런 습관적 패턴은 파괴적이며 빠지게 하는 것이다. 파괴적이고 힘을 빠지게 하는 것이다. 그와는 대조적인 놓아버린 기제를 사용하면 대조적으로 어떻게 놓아버린 기제를 사용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환경이 바뀐다고 사람이 바뀐다고 뭔가 달라지는 거는 없다는 거죠. 달라지는 거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위에서 나에게 잘못하는 일을 일일이 세지 않는다. 주위에서 나에게 잘못하는 일을 일일이 세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대신 주변의 아름다움과 기회를 보는데 시간을 들이고, 아름다움과 기회를 보는데 시간을 들이고, 주의를 기울이게 된다. 분노는 구속하는 것이지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다. 분노는 구속하는 거지 자유로운 게 아니다. 근데 우리는 분노를 써요. 그게 자유인 줄 알고. 그런데 결국 내가 분노가 있는 것, 분노를 표출하는 것은 나를 구속하는 거지. 누구에게 구속을 하고 싶어 하잖아요. 분노하면서. 무서울수록 두려울수록 분노를 하죠. 근데 그게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분노는 나를 타인에게 연결을 해서 상대방을 나의 생활 패턴 속에 붙들어 놓는다. 분노하면서 생활 패턴을 붙들어 놓는 거예요. 그 상대방의 분노의 에너지, 외로운 분노라는 하찮은 이득. 분노의 에너지와 외로운 분노의 하찮은 이득, 부당하게 취급받았다는 느낌. 부당하게 취급받았다는 느낌과 복수의 열망 등을 복수의 열망을 놓아버릴 때, 우리는 비로소 부정적 패턴에서 벗어날 수 있다. 부정적인 패턴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내 삶에 거듭 출현하는 사람의 유형이 정확히 같지는 않다. 내 삶에서 출현하는 사람들이 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아니면 내게 분노와 울분을 일으킬 만한 성질을 똑같이 지닌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까 똑같다라는 거죠. 내가 내 삶에서 거듭 출현하는 사람의 유형이 정확히 같지는 않지만 그 사람이 아니면 내게 분노, 울분을 일으킬 만한 성질을 똑같이 지닌 사람들이 또 나타난다는 거죠. 내가 내 안에 분노와 울분을 해결하지 못하면 바뀌어가면서 계속 생긴다는 거죠. 바뀌어가면서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느끼거든요. 제가 이렇게 막 느끼는 거예요. 어제, 어, 제가 이제 주차장을 바꿨단 말이에요. 또 지금 뭐 그런 게 꽤 많이 막 계속 되면서 이제 막 듣기 싫은 거예요.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너무 듣기 싫은데 이제 주차장을 바꾸는데 이제 그 주차장이 6층까지 있어서 되게 새로 지어놨어요. 엘리, 엘리베이터도 새로 지어놓고 되게 좋아요. 근데 길 건너서라서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제가 또 이제 사람이 많지 않은 그 시간에 또 이제 들락달락 이제 하니까 많지가 않은데 거기에 이제 어제 딱 들어가는데 이제 차가 1층은
꽉 차여 있고요. 2층하고부터는 이렇게 좀 비어 있어요. 2층, 3층. 3층인가 4층에 좀 차여 있고. 그러니까 이제 월주차는 4층, 5층, 6층에 되라고 그러더라고요. 4, 5, 6층에. 근데 밖에 써 있는 게 5층, 6층이라서 제가 한 번은 4층에 딱 됐다가 4, 5층? 근데 딱 보니까 벽에 걸려 있는 게 5층, 6층이에요. 그래서 제가 5층으로 다시 갖다 놨었어요. 갖다 놓는데 제 생각에 5층에서 1층까지 내려오는데 먼 느낌이 드는 거예요. 어제는 사무실 잠깐 들어왔다가 바로 나갈 거라서 그냥 2층에다 댔어요. 잠시. 빨리 갈 거니까. 2층은 텅텅 비어 있었어요. 한 대인가밖에 없었고 넓은데. 대고 왔다가 있다가 1시간 정도인가 1시간 좀 안 돼서 다시 나갔거든요. 나갔는데 그새 문자가 왔더라고요. 사진을 탁 찍어가지고 월주차는 4, 5, 6층에 대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웃긴지 아우 막 그냥 주차장에서 연락 오면 이렇게 등골이 그냥 막 있잖아요. 막 싫어 죽겠는데 또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이씨 참 이 막 완전 내가 진짜 응? 집을 코앞에다가 지어놓고 여기다가 코앞으로 이사를 와가지고 내가 걸어 다닐까 하면서 막 그런 화가 속에서 울분이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또 이제 계산을 해봤죠. 나누기 12만 원 나누기 30이라니까 4천 원인 거예요. 그래서, 아, 월주차는 하루에 4천 원이구나. 근데 그냥 될 때는 하루에, 그냥 하루 종일 있으면 거기 막 12,000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딴 데보다는 좀 싸기는 한데, 뭐 어쨌든 12,000원 정도, 요새는 뭐 보통 12,000원, 14,000원 하는 것 같더라고요. 하루 종일 됐을 때. 주변에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야, 월주차가 4천 원이면 싸구나. 싸니까 싼 사람한테 하는 거와 구분을 짓는 게 당연하구나. 그냥 슬쩍, 에이, 이래도 되겠지 했다가 또 이래도 되겠지 하는 저의 그 마음속에 있는 것 때문에 또 이게 뭐가 건들려져서 막 주차장에서 연락만 오면은 소름이 끼치는데 여기서도 제가 이제 뭘 안 했던 거가 있는 거를 뭐 있겠죠. 그래서 이제 했던 거를 막 뭔가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보고 안 했다고 막 얘기를 하는 거가 너무너무 듣기 싫고 막 그냥 등골이 싫을 정도로 막 너무 이제 듣기 싫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뭔가를 막 가르치는 거를 진짜 싫어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빠도 가르친 적이 없고 남편이 한 번만 가르치려고 그래도 막 딱 싫어하고 뭔가를 그게 이제 해결이 되지 않은 것 때문에 이제 2주차점을 옮겼더니 저는 여기는 이제 또 여기도 규칙만 지키면 되는데 여기는 무의식적으로 못 지키고 있는, 그냥 전화 통화하다가 무의식적으로 못 지키고 있는 게 있고, 여기서는 무의식에서도 그게 이제 올라오게끔, 경험하고 싶게끔 그게 있었겠죠? 그래서 저기 가서도 또 있다라는 걸 또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규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여기서나 저기서나 또 이렇게 문자까지 와서 사진까지 탁 찍어가지고 2층에 있잖아요. 사진 찍어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 안에 게 없어지지 않으면 어디 가도 이게 자꾸 작동이 되는구나. 뭔가를, 그냥 그런 거를 또 한번 제가 이제 생활 속에서 또 경험을 또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재밌었어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도 내가, 아이고, 기가 차라그면서 있잖아요. 4천 원짜리고였구나 하면서 그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내가 마침내 내면의 화난 상태를 해결할 때, 그러니까 내면에 누군가 가르치고 잘난 척하고 이게 이제 내가 가르치고 잘난 척하는 게 있다 보니까 그 자부심에서 가르치려고 하는 뭔가 이 선상에서 내 안에 어릴 때 생겼는 어떤 이 자부심 175에서 걸리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밖에서도 계속 세상에서도 계속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듣고 있는 것도 싫은 게 내가 가르치고 싶은데 저 사람이 얘기하는 거, 그냥 하소연하는 거, 들어주는 것조차도 내가 가르치려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참 많구나라는 거를 또 생활 속에서 또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내가 내면에서 화난 것을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죠. 화난 상태를 해결을 할 때 자부심에 대한 것들을 지금 이제 해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일은, 재발하지 않을 것이다. 재발, 계속 재발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해결하지 않으니까 재발이 되고 또 재발되고 또 재발되고 근원의 뿌리를 뽑아야 되는데 뽑지를 않아서 재발이 되고 있고 갑자기 그 같은 성질을 지닌 사람들이 내 삶에서 사라진다.
그 같은 성질을 지닌 사람들이 내가 없애면 그런 사람들의 성질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분노와 울분을 완전히 포기하기 전까지 분노는 어떤 사람을 내게서 육체적으로 멀어지도록 강제할 수는 있더라도 육체적으로 몸은 멀어져 있을수록 멀어져서 떨어져 있고 안 볼 수는 있다는 거죠. 그러나 정신적으로는 그 사람을 내게 더 가까이 묶어 놓는 것이다. 더 가까이 내게 묶어 놓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저항은 압력을 가해서 나한테 붙여 놓는 것이다. 라는 거죠. 예. 그래서 분노, 포기. 분노도 포기해야 돼요. 근데 분노가 왜 일어난 거지? 왜 일어났을까? 바라는 마음이 있고, 바라는 마음에서 그 바라는 게 두려움 때문에 그 두려움을 결국은 놔야 되는 거. 그죠? 두려움에서 없애고 놓아야 되는 거. 근데 그 두려움을 아직 굉장히 많이 있어요. 굉장히 많이 있어요. 생활 속에서도 늘 계속 이게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를 알겠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늘.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 사업을 통해서, 그렇죠? 같이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 보여지는 세상에 사람들이 내 안에 있는 것들이 그대로 보여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어, 그러니까 진짜 모든 것들이 밖으로 한 게 내 이야기라는 거. 밖으로 내보낸 게 내 이야기라는 거를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야, 어떻게 나랑 똑같이 이렇게 똑같은 사람들이 있구나. 똑같은 사람들이? 그러면서 놓아버려야 되는 거죠. 놓아버려야 되는데, 아직 놓아버림을 제대로 아직 안 하고 있구나라는 걸. 사소한 놓아버림은 하면서, 저절로 시크릿이 이루어지는 거,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잘 돼가는 거는 돼가는 거지만 내 근원의 이 울분, 분노의 울분 있잖아요. 이게 없어져야지. 이게 없어지지 않으면 이 제목 자체가 참 만성 울분, 기대, 만성 울분, 알아주기 참 제목이 자기 희생,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어떤 그런 만성 울분, 그렇죠? 만성 울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다시 재발이 된다. 또 재발되고 또 재발돼서 피해도 또 있고 피해도 또 있고 결국은 내 안에서 놓아버리고 해결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나타나는 거고 내 안에 것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나를 보고 놀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진짜 근원에서 놓을 수 있도록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를 포기하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롭다. 분노를 포기했을 때는 이로움이 많은데 잡고 있을 때 죽을 것 같아서 이로움이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잡고 있으면 이로운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들고서 에고는 끝까지 그거를 들고 있어야지만 내가 살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편안하고 안락하고 안락하게 느낄 수 있는 자유를 얻는다. 편안하고 안락하게 느낄 수 있는 자유를 얻는데 성장하고 치유할 기회를 매일 얻을 수 있고 치유할 기회를 매일 얻을 수 있고 미묘한 끈에 매어 있지 않고도 서로를 보살필 수 있으며 건강이 좋아지고 생명 에너지가 커지는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 참 이 한 단락단락에서 해야 될 것들을 중간중간에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해야 될 것들. 그쵸? 그래서 이런 돌파구 덕에 우리는 힘을 덜 들게 하면서 성과를 더 좋은, 성과는 더 좋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적 자유의 상태로 올라갈 수 있다. 내적 자유 상태로 된다면 엄청 얻을 게 많은데, 이로운 줄 모르고, 에고는 그 감정을 지고, 장난감이, 그러니까, 이로는 알죠? 그렇잖아요? 동네에서 진짜 엄청나게 많은 금을 갖다 퍼가라. 근데 그 대신에 그릇을 가지고 와라. 그랬을 때 그 그릇을 소주잔을 들고 와서 받아갈 것이냐.
공기를 가져갈 것이냐, 대접을 갈 것인지, 양푼이를 가져갈 것인지, 완전 큰 다라를 가져가서 금을 퍼올 건지는 내가 들고 가야 되잖아. 어떤 그릇을 선택하는 건지. 뻔히 이론은 알아요. 저도 알고 다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내가 그 그릇을 넓히고 크게 하기 위해서는 큰 그릇을 가져갈 때는 내가 무거운 걸 들고서 이 큰 그릇을 가져가서 들고 오지도 못하고 내가 이 무거운 것은 감정, 그쵸? 감정적인 부분들을, 분노를 놓아야, 포기해야 되는데, 이 분노라는 감정을 큰 다라에다가 들고서 그걸 끌고 가지도 못하고, 가서도 다른 걸 받아오지를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분노를 포기하면 이로운 게 많은데, 저도 알거든요. 이런 게 많은데, 많다는 거로, 많다라는 이 머리로 생각하는 거랑, 분노나 이런 걸 놓고자 하는 진짜 결정하고 포기하겠다라는 결정으로 포기하는 거랑은 진짜 의식이 달라지는 차원인 것 같아요. 포기할 때 의식이 쫙 올라가는 그런 차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뭐 달라지는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달라지는 건 하나도 없어요. 달라지는 건 하나도 없는데 그 감정만 들고 있구나라는 거를 또 한번 이렇게 보면서 포기할 수 있는 용기, 그쵸? 더 많다라는 거를 한번 더 각성하면서 오늘도 내 안에 내가 어떻게 또 어떤 감정으로 어떤 에너지를 또 주로 사용을 하고 있는지 또 벗어날 수 있는 또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10월 15일 시크릿 9시에 입금하는 날입니다. 네. 입금하는 날이고요. 그래서 많이 입금하셔서 11월 2일, 3일 날 성공 깨달음 시크릿에 많이 참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음성어 해제시켜 주시고 인사하고 마칠게요.